충격량까지 이해를 하면 오늘은 완성. 깔끔하지? 운동량 하나, 충격량 하나. 이게 이해하면 끝. 운동량까지는 괜찮아? 어려웠던 친구 있나? 운동량까지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운동량 막판에 좀 힘이 쌓였다 손들어 볼래? 운동량 막판에 좀 이해가 안 될랑 막 그랬구나. 없으면 조금 레벨과 스피드를 올려볼 거야. 충격량. 충격을 받은 양이지 뭐. 운동량은 운동을 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충격은 충격을 받은 정도지. 충격량. 이 친구도 방향이 있어요. 그 충격량도 오른쪽으로 받았냐 왼쪽으로 받았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래서 충격을 받은 방향, 이 충격량의 방향인데 똑같은 패턴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그 힘을 이제 충격력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평균 힘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불러. 하여튼 평균 힘이건 그냥 힘이건 충격력이건 그냥 앞에 있는 힘이다. 그리고 충돌 시간, 그냥 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충돌 시간이라고 해도 돼. 단위가 뭐게? 충격량의 단위가 뭐게? 아까 그 운동량처럼 그 패턴으로 단위를 만들면 돼. 그럼 뭐가 되지? 충격력이니까 력은 힘이잖아. 힘의 단위는? 힘의 단위 말하고? 힘의 단위 누가 해? F? 기호잖아. 힘의 단위는 뉴턴 있잖아. 시간의 단위가 뭐지? 아무 말도 없을 때 시간은 무슨 단위를 써야 될까? 초, 세크. 단위는 써있는 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S라고 쓰고 세크라고 읽는다고.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는다고. 기호는 쓰는 대로 읽는다고. 그럼 충격량 단위가 뭐가 돼? 뉴턴 세크지 뭐. 뉴턴 세크라고 하면 돼. 쓸 때는 NS라고 쓰겠지만 읽을 때는 뉴턴 세크라고 읽어야 된다. 충격량은 기호가 I야. 힘은 기호가 F지. 시간은 T야. 그래서 I equal FT야. 방향이 있대. 오른쪽이나 왼쪽. 충격량은 방향이 있대.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받았으면 충격량도 오른쪽이라 되지. 그렇군요. 유도 과정을 좀 거칠 수 있겠지만 지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뭐 충격량은 뭐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힘 곱하기 시간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로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잖아. 힘과 시간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럼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기울기랑 면적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니네들은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하면 시간분의 힘인데, 시간분의 힘이라는 건 없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너희들이 배운 게 아니면 없는 거야 그냥. 근데 면적을 여기 면적을 구하고 싶어 니네가. 이 면적을 구하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면적은 두 축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힘 곱하기 시간은 이 면적이 충격량이 되는 거야.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힘 곱하기 시간의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면적은 충격량이 되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내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을 구해볼 수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얼마인지를 수학적으로 구해라 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2학년이 돼야 되는 거고, 니네들한테는 절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SA랑 SA, SB 이런 식으로 기호를 준다. 그러면 충격량이 SA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혹은 이런 그래프 두 개를 주고 면적의 B가 1대 2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충격량이 1대 2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뭔가 충격량에 대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 충격량 문제는 별표를 한 100개 정도 해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빨간색을 쓰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식으로 다 풀려요. 충격량 I는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고 방금 썼던 건데 맞아. 근데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답니다.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한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잠깐 아까 얘기했었죠? 충돌 후 운동량에서 충돌 전 운동량을 빼면 된답니다. 방향을 고려해서, 그지? 방향을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 이 식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물론 중간중간 그래프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잔챙이고, 어쨌든 중요한 핵심 개념은 이 친구다. 라고 별표를 100개나 치라고 했으니까 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아까 델타 P 구해보지 않았어? 우리 아까 A랑 B 충돌한 이건 지금 지웠는데 둘이 충돌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 잠깐 구해봤잖아. A가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30이었나? B가 플러스 30이었고 지웠던 거, 그지? 그럼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면 델타 P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이었던 거야. 근데 A는 마이너스 30이었으니까 A는 충격량을 왼쪽으로 30만큼 받았다는 거야. B는 오른쪽이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줄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게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보존되는 거라 했잖아. 그 말을 다시 하면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왜냐면 얘들아 두물체가 계속 가서 탕 충돌을 했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충돌 시간이야 말 그대로. 이 둘이 내가 손뼉을 쳐. 쫙! 1초 동안 쳤어. 오른손이 1초 동안 쳤대. 그럼 왼손도 1초 동안 친 거지. 두물체가 충돌하는데 충돌 시간은 달라질 수가 없다. 그 둘이 부딪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T라는 건 절대 서로 달라질 수가 없어 두물체가. 이 F는 힘인데 둘이 충돌하는 건 사실 뭐냐면 A가 와서 B를 때렸다고 치면 A가 와서 B를 미는 거야. 뉴턴 3법칙.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은 예외가 없다 했거든. 그러니까 A가 B에게 주는 힘과 B가 A에게 주는 힘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이 방향만 반대지 크기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 A와 B의 질량이 크니 작니 하는 거에 낚이면 안 된다.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힘을 주고받고 같은 시간 동안 충돌을 하니까 무조건 같은 충격량을 주고받는다. 되냐? 충격량 개념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까지만 배우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가 그래도 곧잘 구하거든. 근데 그 친구를 FT랑 엮으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 되는 거야. 일단 아주 기본적인 예부 한번 풀어봐. 한 4m/s라고 할까요? 얘는 2kg이라고 합시다. 운동량이 얼마게? 운동량은 플러스 8이. 벽이 있대요. 가가지고 A가 가지고 띠용 하는 게 충격이 나온다. 얘가 3m/s. 질량은 충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거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예요?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무슨 식을 쓴지 알겠나? 나중 운동량에서, 그죠? 처음 운동량을 뺀 건데 나중 거 처음 걸 뺀 건데 방향을 고려하고 있지? 빼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6에서 더하기 빼기 더하기 플러스 8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14인가요? 마이너스 14 뉴턴 세트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충격량을 받았을까? 벽으로부터. 그럼 벽도 충격량을 받았을까? 당연하지.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럼 벽은 어느 쪽으로? 벽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14 뉴턴 세트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 그리고 이 델타 T와 충격량이 이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가 같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뉴턴 세크는 사실 같은 단위예요. 아무거나 써도 된대. 그러니까 운동량을 구하는데 뉴턴 세크를 써도 된다는 얘기냐? 됐는데 그냥 두 개 혼용해서 섞어 써도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을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뭐 같아? 오! 혹시 내 그림이 괜찮군. 발로 축구공을 차는 거야. V와 3V로 갔네. 질량은 2M과 이건 M이래. 그러면 A의 충돌 전, 발에 까이기 전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 기호를 썼을 뿐이야, 숫자 대신. B는 왼쪽, 마이너스 3MV가 충돌 전 운동량이야. 이때 발에 빵 까이면 뜨악! 이렇게 하면 얘도 뜨악! 이렇게 하면 발이 저 공에게 이제 충격을 준 거야, 빵! 그때 이 친구가 충격량을 얼마큼 주냐면 오른쪽으로 4MV만큼 준대. 이 친구도 오른쪽으로 4MV만큼 준대. 충돌 후 발에 까인 다음에 A와 B의 속도의 비가 얼마예요? A와 B의 속력의 비. 내가 지금 파랗게 쓴 거 충격량이라고. 충격량. 발에 저 공이 까이면 발은 저 공들을 오른쪽으로 4MV만큼의 충격량을 주는 상황이 돼. 이건 운동량 아니에요? 운동량이 곧 충격량이 되잖아. 이만큼의 변화를 준다는 뜻이지. 이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충격량을 가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세히 할 수 없어. 이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를 가하는 충격량을 한다. 그럼 A의 충돌 후 발에 까인 후 속도 얼마? 속력 얼마? 질량은 그대로일 텐데. B가 발에 까인 다음에 속력 얼마? 질량은 그대로일 텐데. 얼마냐고? 이거 V입니까? B는 얼마? 얼마? 됩니까? 근데 발이 저만큼 움직인다니까 발이 지금 4M만큼 발이 어디로 움직여? 발이 어디 가는 것처럼 보여? 넌 지금 내 그림에 빠져들어온 거야. 발은 공을 찼어. 발은 신경 쓰지 마. 그럼 저기 4M는 어떤 거예요? 충격량이 아닐까? 나이키야? 옛날에 내가 조던 세대지. 내가 고등학교 때 조던이 현역으로 날릴 때지. 그래서 그때 교실 뒤편에서 애들 막 다 조던 따라했지. 그 유명한 덩크 있잖아. 다리 벌리고 이렇게 촥 하는 거. 애들 뒤에서 다 그거 다 의자 놓고 막 괜히 뛰어가지고 촥. 야 나오냐? 야, 내가 해볼게. 내 병신아 나와봐. 의자 계속 넘어뜨려. 너똥 놈은 자기는 피펜이죠. 피펜 따라. 아이 조던이죠. 얘네 조던 잘 모르지. 농구 선수. 시카고 불스 미국 NBA. 나도 몰라. 농구 관심 없는데 그때 조던이 워낙 떠가지고. 그 나처럼 운동에 관심 1도 없는 애도 조던?
신발 나오고 막 난리니까. 그 나도 그래서 알게 되는 애가 조단이라고 했을 때는 조던이 아니고. 막 그 자세. 하여튼 있어. 그 조단에 슛 폼도 있어. 농구할 때 이렇게 던지잖아. 되게 조단이 되게 유명한데 폼 자세가 이거 뭐 약간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툭 이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근데 걔만의 특유의 자세인 거야. 이렇게 약간 엉거주춤 이렇게 한 다음에 공을 이렇게 이 손에 스냅을 되게 많이 주는 스타일. 이렇게 이렇게 준다. 슛을. 그 자세가 이렇게 된다. 애들이 그걸 따라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가서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이 갑자기 이거 안 펴. 애들이 안 펴. 쏘고 한참 이러고 있어. 야 어때 괜찮지? 안 비슷해. 아니야 안 맞아. 봐봐. 봤냐? 스냅 봤냐? 그게 거의 한 1년, 2년 동안 막 애들이 한참 거기 미쳐있어.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 나고 있지. 서태지와 아이비 3집을 내. 추억도 뭐 H.O.T가 엉덩방아 찍고 있어. 또 뭐 있었냐? 핑클이 데뷔할 때? 뭐 그럴 때. 어때? 이거 지금 V인 거 알아 몰라? 그냥 설문조사 실시. 저거 둘 다 V인 거 이해했다 손. 자 이거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해. 둘 다 V인 거 이해했다 손. 못했다 손. 설명이 필요하다. 한 번만 더 설명을. 아직 설명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만 더 하니. 너 지금 술 어? 끝나고 마시세요. 그 생수병에 든 거 술 다 주는 거 다 알아. 술이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수증기가 꼈네. 술증기가 꼈네. 술증기. 얘들아 아주 단순한 거야. 물리 자체 저 개념에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기울기가 3이야. 기울기가 3이면 1차 함수에서 a가 기울기거든? 그럼 이 3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돼 라고 하는 이 방식의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을 때 저 식에다가 쏙쏙 넣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물리가 발전이 굉장히 느려지는 거야. 요 개념 자체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건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는 일단 우리는 계속 약속했던 대로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잡은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지금 얘가 가서 땅 붙였어. 무슨 일이 벌어졌어? 충돌이 일어난 거야.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충격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그 충격량이 4mv. 당연히 이 충격량 4mv는 플러스겠지. 그치? 바로 이렇게 쳤는데 충격을 당연히 오른쪽으로 줬겠지. 그러니까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 여기서 개념이 무슨 개념? 충격량이 플러스 4mv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에요. 됐지? 이게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얘의 나중 운동량을 모르잖아. 발로 차인 다음에 운동량을 모른다고. 왜냐면 발로 차인 다음에 이 속도를 우리가 처음에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V 프라임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해볼까? 그러면 충돌 후에 질량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EMV 프라임이 되는 거지. 뭘 쓴 거야? 충돌 후 운동량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기억으로 쓴 거야. 거기서 충돌 전 운동량이야. 충돌 전 운동량 얼마? 왼쪽으로 V로 가고 있었잖아. 질량 EM이야.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은 마이너스 질량 EM 속력 V. 이게 충돌 전 운동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이게 그럼 이 V 프라임은 그냥 V여야 말이 된다는 거야. 되겠나? 똑같은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그 개념 하에 얘네가 필요한 걸 가지고 와서 저 개념을 완성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틀렸다고 하긴 뭐한데 이렇게 하면은 1등급을 못해. 근데 잘해봤자 2등급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약간 가지고 주무른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얘네가 각 고등학교에 흩어졌을 때 1등급까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밑에 걸 못 풀진 않겠지? 그것도 아닐 것 같아. 자네가 한번 해보게.
수능량이 얼마? 플러스 4인분. 충돌도 질량에다가 얘들 V 프라임 몰라 아직 몰라. 이게 V인지 2V인지 뭔지 모른다는 뜻이야. 빼기 충돌점. 뭘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V 프라임이 V여야 말이 된다는 거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군요. 뭐 그렇긴 하지. 이렇게 하면서 슬슬 이제 점점 난도를 높이지. 여러분들은 오늘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야. 더 하고 싶긴 한데 그럼 니네가 또 나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달걀 떨어뜨려 봤나? 달걀 떨어뜨려 봤나? 달걀? 그래? 이번에 그 우리 분당 내 집 근처 무슨 중학교에서 학폭이 이렇게 생겼어. 나랑 상관없긴 한데 소문이 지금 막 뉴스 나온 건 아니야. 거기가 분당이 거기도 학군지거든. 그러니까 학교가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 그만큼 이제 뭐 엄마 아빠를 또 수준이 높고 돈도 좀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나만 거지야. 하여튼 그래 거기가 좀 세. 엄마 아빠 다 직업이 세 직업군이. 발에 책임기 교수야 뭐 이런 식이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뭐 하다가 뭐 옷 입은 거나 말다 보니까 교수인데? 교수야. 근데 하여튼 이번에 그쪽 근처 분당 근처 중학교 중에서도 가장 학교에 높고 그런 엄마가 모인 학교가 있어요. 전국 탑3 안에 들거든. 중학교 학업 성적 평가 내면 너무 높아. 거의 한 학급에 한 4분의 3 정도가 다 해외 2, 3년 갔다 온 애들 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거기서 학폭이 터졌으니까 놀라는 거지. 얼마나 이제 집이든 학교든 이게 절제된 교육을 받아왔냐 이거지. 근데 그런 애들이 학폭을 일으켰다는 거야. 난리 났어. 학교는 쉬쉬하고 있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지금 막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힌 방식이 생달걀을 머리에 막 내리치고 근데 2개월 동안 달걀을 2개월 동안 내리쳤다고. 그건 아니고 좀 이거 좀 심각하네. 왜냐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남자의 하나를 괴롭힌 건데 그러니까 여자의 하나는 이제 뭐 보조해주는 역할 뭐 촬영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남자 그 있잖아 중요한 부위 남자 센터 거기를 막 차는 거야. 완전히 악랄한 새끼인 거야. 근데 그 여자애도 그걸 웃으면서 찍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틈만 나면 계란을 머리에 치고. 그래서 애가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학폭위가 열렸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게 떨어져. 알지? 교회봉사 따위나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들고 일하는 거지.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내가 참 심각하다 저거. 저 부모가 얼마나 교육을 잘못시켰길래 저런 짓을 하니까. 애들은 대부분 부모 따라가거든. 한 90%는 부모 따라가. 10%는 이제 약간 다른 걸 받긴 하지. 영향을 받고. 친구 영향도 받고. 물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 이제 막 엄마들이 지금 막 밀어넣고 있나. 그래서 내 와이프도 교육청에 글을 올렸어 지금. 똑바로 해라. 우리 애기들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큰애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이 학교의 행태를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아줌마 지금 막 성남 교육청장 물러나라고 그런다. 미친 것들이지. 달걀 얘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야. 내가 나서면 좀 할 말이 많은데 참고 있어. 왜요? 왜 참냐는 거야? 왜 나서면 할 말이 많냐니까. 에이 됐어. 질문 하나 했잖아. 그러면 왜 참고 있으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 하세요? 나도 모르지. 아마도 내가 술을 마시면 때가 되겠지. 열받아서. 너무 악랄해 한 짓이. 나는 그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그런 악랄한 애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끼가 있거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 내 첫째 아들 같은 반 있는 남자애도 그런 애가 비슷한 애가 있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 크면 그렇게 할 것 같은 애가 있어. 내가 걔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 놀이터에서 이렇게. 걔를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애 노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이게 눈에 걸려 걔가. 지난 거 이렇게 아니야? 다음 또 가면 쟤 일이 뭐야? 이렇게 자꾸 꽂히는 거야 걔가. 내가 이쪽 일을 하니까 이제 애들 이거 성향을 되게 빨리 파악한단 말이야. 아 저거 씨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같이 막 그 축구도 그 반축구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것도 같이 보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아주 거칠고 싸가지가 없어. 초1인데 아주 버르장머리고. 그래서 초1이 이 정도의 싹수라면 이거는 장난 아닌데 미래에 완전 꿈나무인데 전과자 꿈나무인데. 내가 걔 이름도 알고 있어가지고 한 번은 내가 너네들 만나가지고 한번 그 주의를 줘야겠다. 직업병 같은 거지. 왜 그러냐면 걔가 우리 애가 몸이 약해. 야리야리해 애가 좀. 바람 불면 이렇게 막 흔들려 있지. 집에 어떻게 왔어? 막 불러서 왔어. 막 이런 느낌이야. 막. 근데 걔는 좀 단단해. 어렸을 때부터 애가 달라 그러니까. 그 다른 거 어쩔 수 없고 그게 잘하면 되는데 우리 애가 휴대폰을 메고 가면 그거를 지 거 쓰고 벌써부터 지 거면 좀 가져와서 지가 쓰는 거야. 그걸 내가 2번 먹고. 근데 우리 애는 말도 못해 또. 그래 좀 부탁 줘. 막 이러고 있어. 속이 터지지. 근데 또 내가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그때 또 3번째 또 지가 탁 가져가고 막 하고 있더라고. 저씨. 그래가지고 야 원래 꼬마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 뭐 얘야 뭐 이렇게 하잖아. 너 누구니?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 그렇게 말하니까 전혀 안 써. 잠깐 너라고 칠게. 닮진 않았어. 가자마자 그냥 야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 이런 어른이 와서 되게 차가운 목소리로 야 이렇게 하면 네?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 요만한 애잖아 아직. 눈가리가 걔는 정말 나 그래서 또 한 번 놀란 거야 속으로. 와 이게 대박인데 이 눈빛이 전혀 1도 쫄지 않아. 쉽지 않아 그거. 니네 생각해봐. 니네 지금 중3이어도 지나간 아저씨가 야 그럼 네? 이렇게 되지. 근데 초1이 0.1도 안 좋아. 저서 딱 놀래요. 그거 봐라. 근데 내가 걔한테 너 이 새끼 이놈 새끼야 이 새끼야 얘네 엄마가 왜 그러세요? 이럴 거 아니야. 또 뻔한 얘기잖아. 또 지겨워지고 막 짜증나잖아. 그래서 내 원래 시나리오는 얘가 약간 움츠러들면 나를 좋게 해서 보내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전혀 움츠러들지 않으니까 시나리오가 망가진 거야. 그렇다고 약까지 했는데 갑자기 돌아서 가기서 그래서 시선을 아들한테 보냈지. 너 지금 휴대폰 왜 하고 있냐? 근데 우리 형은 지금 뺏겨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가 싶은 거지. 휴대폰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야, 너 이거야? 이제 이게 목표지 나는 지금. 약간 돌려치기 하는 거지. 아니래. 이거 아니 네가 왜 하고 있어? 되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있잖아. 바로 탁 주고. 그 다음에 얘 제스처가 나 정말 빡 돌아. 딱 주고 이러는 거야. 이게 초1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내가 말했잖아. 미래 꿈나무다고. 반축구 하는데 우리 애랑 뭐 하다가 지 혼자 넘어졌어. 지 혼자 발에 걸렸어. 근데 걔는 골 경합을 어쨌든 우리 애랑 했으니까 그게 짜증이 난 거야. 한 5분 있다가 일부러 뒤로 쑤거든요. 등 확 밀어버려. 우리가 바닥 넘어지는 거야. 그럼 그냥 가버리는 거야. 니네만 생각할 때 이게 초일이 가능하다고 그냥.
이거 100%야. 오늘 와이프한테 그랬어. 그 누구 땡땡 너 최땡땡 걔. 걔 100% 나중에 학교되고 그런 애로 살아. 예. 아 그렇게 어린애한테 뭐 그런 말을 해. 아이고.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뭐겠니? 걔가 그런 애라는 건 확신을 내가 가졌어. 아,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거 확실하다. 이게 궁금한 건 그런 거지. 근데 이거 항상 엄마들 그때는 같이 나와서 있단 말이야 거의. 엄마가 누굴까? 와이프한테 물어보지 않고 엄마들끼리 서로 아니까 나 혼자 그 말을 찾을 자신이 있어. 분명히 행동거지가 특이할 거야. 그리고 얘한테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굉장히 나대는 걸 좋아한다거나 매너가 없다거나 이 문맥 파악을 못한다거나 이 사회성이 매우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IQ가 매우 낮다거나 뭐 이런 식일 거야. 그래서 그 레이더를 계속 돌렸지. 이 한 명 딱 걸려. 근데 정말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비하가 아니고 특이하게 생겼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러고 가만히 매칭을 시켜봤더니 닮았어. 오케이 좋은 건가? 뭐 지금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엄마의 행동을 만져야지. 어떤 행동이 쟤를 저렇게 만들었는가 이런 거 좋아해. 배운 게 그쪽이야. 아 물릴 만한 게 아니고 교육학을 배웠기 때문에 괜히 많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짧게 가자. 애들이 꼬맹이들이 놀다가 거기가 놀이터인데 잘 들어보세요. 놀이터야. 근데 애들이 이제 그 놀이터 옆에 보면 뭐 나무도 막 이거 할 거 아니야. 그 단지네. 거기 보면 이제 누가 뭐 개똥을 요새는 다 이렇게 잘 치우잖아. 근데 어떤 아줌마가 이제 버리고 간 모양이지. 그러니까 좀 까맣게 굳어버리는 개똥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게 웃기고 더럽잖아. 그러니까 막대기 이렇게 친 거야 이걸. 얘가 이제 오래된 똥이니까 막 돌처럼 구르지. 그러다 그게 이제 그 놀이터 애들 댕기는 보도블록 쪽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풀숲에서 이게 나온 거지. 근데 다시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엄마들이 이제 애들이 그걸 몰려든 거야. 한 3-4명이. 와 뭐야 똥기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엄마들끼리 와서 아 그래요. 아 학원이 좀 쟤네 뭐하지? 나 이게 그걸 다 봤단 말이야. 뭘 같이 노나 본데? 그러게요. 같이 재밌게 놀겠잖아. 근데 뭐야? 저 똥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서너 그쪽에 간 거지. 근데 애 3-4명, 엄마 3-4명이 거의 다 모인 거야. 난 아까도 보고 있어가지고 한 크기는 귀 이만하고 굵기는 이만한 그냥 그런 개똥이야. 뭐 큰 개똥도 아니야. 이만한 개똥인 것 같아. 아 그럼 딱 봐도 굳었고 바로 이렇게 툭 차든가 나무 두 개 이렇게 들고 버리든가 하면 되잖아. 아니면 애한테 버리라고 시키든가 이게 제일 좋지. 가지고 온 애한테. 근데 누가 가지고 온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야. 엄마들 못 봤으니까.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당연히 발로 차거나 나오막 그대로 집어서 버리겠지. 요즘 엄마들 과잉 보고 심하니까 애한테 직접 하라고 시키지는 못할 거고. 아니나 달라? 어떤 애가 나무 막대기로 그거를 툭 쳐서 다시 풀숲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저걸 왜 말리지? 저거는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이제 방관자가 되는 거야. 애들. 엄마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되지. 그럼 이제 엄마 넷이 있잖아. 이 엄마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난 당연히 다시 두 번째 생각을 했지. 바로 차거나 나무막대로 짓겠지. 냈다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엄마가 그 엄마가 나서더라고. 진짜 정말 또 피가 끓고 그 엄마가 아니 제가 할게요. 나댄다 또 나댄다 저거 어디 가는 거야? 나무막대 찾으러 가는구나. 근데 보도블록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 뭐지? 벽돌 있잖아. 벽돌을 2개를 들고 설마 저걸로 짜부? 난 쉣다 빠 뭐하는 거야? 근데 와서 랩 사이드 벽돌 라이트 사이드 벽돌 벽돌로 2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꼭 도로 표시판에 주의하는 것처럼 딱 갔다 온 거야.
그래서 갈라고? 이렇게 넣으면 엄마들 떠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똥을 밟진 않겠죠? 그런 거야. 근데 다른 엄마들은 이제 그중에 엄마 좀 이제 그 엄마보다 더 바보 엄마가 그리고 이제 그 엄마보다는 괜찮은 엄마가 이게 벽돌을 여기 애 뛰어다니는 데 갖다 놓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거긴 애들이 뛰어다니는 놀이터야. 중간에 벽돌 중에 갑자기 있으면 꽉꽉 또 이렇게 되겠지. 저 엄마가 아 저렇구나. 그렇게 하고 애들한테 다시 그 꼬맹이도 맡겨주고 있었거든. 난 걔가 끌고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결국에 그 벽돌 죽여놓고 사라졌어. 그 엄마들 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나머지 엄마들 중에 나중에 엄마들이 좀 더 놀랐거든. 더 많은 엄마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근데 이 엄마가 갸우뚱하는 엄마들의 심리나 눈빛이나 그런 거 전혀 고려할 줄 모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내가 물리 가르쳤는데 니네 과반수 이상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보내면 왜 뭐 틀렸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이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표정을 보내건 말건 나 잘했죠? 이런 느낌이야. 근데 해피면 너 스투핏한 엄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이게 잘됐다 그치? 위치를 하고 있는 거야. 사회성이 매우 낮다는 거야. 상대방의 어떤 표정을 전혀 볼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걔를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야. 계속 뭘 해도 잘못해도 원상복구 시키는 건 전혀 없이 주변에 다른 엄마나 애들이 막 인상을 찌푸려도 아우 그게 정말 장난꾸러기야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아빠 직업이 기자야. 기자래. 한 번도 나도 못 봤어. 근데 대충 그림 그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전을 짰지. 아직 실천에 옮기지 않았어. 조만간 한번 노래에서 만나면 실수인 척 걔를 바로 쳐버려야 돼. 걔가 우리 아들을 분명히 밀어 넘어뜨렸잖아. 이렇게 해버리려고. 충격량을 한 200N만 주면 괜찮을 것 같아. 똥은 누가 치웠어요? 안 치웠다니까. 선생님 그러고 치우셨죠? 왜 치웠지나? 아니 관계도 없는데 아무 관계 없잖아 나는. 그럼 누가 난 벤치 있는데 되게 멀리 떨어진 벤치인데 갑자기 똥을 치느냐? 더 웃기지? 똥 좋아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가 치우는 겁니다. 위지런하냐? 나는 그냥 볼 수밖에 없지. 거기에 우리 애가 없었단 말이야. 거기에 그 무리에 아예 없었어. 난 관계가 없다고. 그럼 왜 앉아있던 거예요? 이게 문해력이 땅이네. 이 놀이터에 우리는 이쪽에 놀고 있다고. 이 무리에 없다고. 너 가능성이 뭐예요? 되게 작은 놀이터에 생겼어요. 아이, 이 정도는 작아도 하여튼 그래. 별로 없을지 않죠? 근데 하여튼 뭐 별로 관계 없는데 괜히 가서 남자랍시고 막 치워주고 요새 또 이런 문화도 없어. 세상이 또 변했더라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 엄마 뻘쭘하겠냐? 벽돌 중에 갖다 놨는데 가운데 똥 빼버리면 갑자기 그 엄마가 제 똥이에요! 아줌마가 쌌어요? 그게 아니고 제 똥이라면서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여튼 뭐 가서 뒷걸음질 치고 넘어지는 척하다가 계속 어이구 왜 괜찮냐 아니 엄마가 중심인데 잘 안 걸려서 니네가 생각할 땐 어때? 내가 지금 해준 얘기를 듣고 그 애가 착하고 바르게 될 것 같니? 거칠게 될 것 같니? 뭔가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이미 심어진 거 아니야? 그 8살이 그럼 걔가 한 13살, 14살이야. 몸에 힘이 좀 단단해 이미. 그러니까 이게 체격 조건도 되는 거야 또. 그런 애들이 더 그러거든. 성깔만 더럽고 몸은 되게 비리비리하면 사고 쳐봤자야. 근데 이게 힘이 세는 남자 수컷들은 특히 심해. 중학교 때. 알고 있지? 수컷.
여자들은 좀 덜한데 남자들은 그 중학교 때 힘의 논리 때문에 너무 많이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 걔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계속. 한번 걸려. 걸리라. 꼭 한번 걸려. 걸리는 충격량을 주잖아. 뭘 주는 거야 도대체? 200뉴턴 세크 준다고. 근데 200뉴턴 세크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잘 봐. 기가 막히게 이런 연결시켰는데 200뉴턴 세크를 주긴 주는데 달걀 A가 있고 달걀 B가 있어. 똑같은 달걀이야. 똑같은 질량 똑같이 생긴 달걀이야. 같은 닭에서 나왔어. 이거 중요한 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려. 여기는 좀 푹신, 교재에 있을 겁니다.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립니다. 물론 방석 위에 떨어뜨려도 달걀이 깨질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세팅, 설정은 뭐냐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달걀이 깨지고 얘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세팅을 해보죠. 푹신해서. 여기서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율학하겠지. 하고 떨어질 거야. 그러면 충돌 직전 달걀, 두 달걀의 속력은 똑같아. 잘 들으라고. 충돌 직전 두 달걀의 속력은 똑같아요. 충돌을 했어. 얘는 파싹 깨지고 얘는 꿀렁꿀렁 하다가 멈췄어. 그러니까 충돌 후에는 어쨌든 두 달걀은 둘 다 깨지든 안 깨지든 멈춘 거야. 그러니까 충돌 직전의 속력이 똑같고 충돌 직후에 어쨌든 깨졌든 안 깨졌든 간에 멈춘 거니까 이 충돌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량이 똑같아. 여기 이해되고 있나?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잖아. 돼야 돼. 중요한 거라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다는 뜻인데 충격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한다고. 맞지? 그러니까 충격량을 구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때도 있고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야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같은 충격량을 받은 게 확실하대. 어떻게 알았어? 충돌 전과 후에 속도 변화량이 똑같잖아. 질량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충격량도 똑같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다만 시멘트보다 방석은 어때? 충돌하는데 시간이? 시멘트는 그냥 파싹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거고 방석은 좀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 얘가 크다는 뜻이지. 시간이 길다고. 같은 FT인데 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대. 같은 값을 갖는 건데 하나가 커? 그럼 하나는 작게. 이해되고 있나? 이 친구는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대요. 그러면 힘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런 차이가 생긴다. 같은 충격량인데 이 힘과 시간이 뭐가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 그래프가 맨날 나올 거야.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격량 그래프지 면적이. A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B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나? A랑 B가 그리는 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은 똑같은 거야. 면적은 똑같은데 걸린 시간이 얘가 짧지. 그러니까 충격력도 큰 거야. 최대 충격력. 평균 힘도 크고. 그래서 달걀이 깨지고 안 깨지고가 무슨 차이? 얼마나 큰 힘을 가했느냐. 큰 충격량은 잘 봐. 내가 200뉴턴세크라는 충격량을 가할 거야. 그럼 만약에 퍽 이렇게 때리면 200뉴턴세크만큼의 충격량을 줬다 치자. 근데 내가 이걸 퍽 때리는 걸 아주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서 같은 200뉴턴세크만큼의 충격량을 주려면 시간을 길게 해버렸기 때문에 힘은 굉장히 작게 주면 되지.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퍽 이게 아니고 이렇게 때리면 돼. 그럼 시간이 아주 길어지니까 내 힘은 아주 작아질 수 있다. 그래도 곱했을 때 200이 나온다. 되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약에 이렇게 밀었어. 이것도 충격을 준 거라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꼭 탕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충격을 준 건데 충돌 시간이 워낙 길어서 아프지가 않은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되게 짧아지면서 힘이 커지니까 아픈 거야. 되나? 두 번째. 내가 같은 힘을 줄 건데 시간만 늘릴 수도 있어. 잘 들어. 이거 구별해야 돼. 내가 하는 말 이해되는지 들어보라고.
힘 곱하기 시간 한 충격량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됐는데 힘을 늘리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지? 반대면 반대가 커지겠지. 근데 충격량이 총 얼마인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힘을 정해버리고 힘의 세기를 몇 뉴턴인지 딱 정해버려. 그 다음에 시간을 점점 쭉 늘려. 그럼 충격량 자체가 커지겠지. 되지? 얘가 다르다고 얘가. 그러니까 자동차 범퍼는 뭐 잘 봐. 자동차 막 갔어. 가는데 같은 속력으로 가는 거야. 근데 뭔가에 뭐 벽에 붙여도 뭔가에 부딪히는 거야. 꽝! 그럼 자동차가 찌그러지고 사람이 다칠 수 있단 말이야. 자동차에 범퍼라는 게 있어. 하나? 그 앞뒤에 이렇게 이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그게. 이게 충돌에 대비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기왕 대비하는 거 이쁘게 대비하자 해서 뭐 칠도 하고 막 그냥 모양을 내는 거지. 자동차 충돌하면 맨 앞에 있는 그 범퍼가 찌그러질 거야. 범퍼가 찌그러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방석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이야. 충돌할 때 느리게 보면 쾅 한 다음에 쭉 찌그러지는 이 시간이 쭉 걸린다는 거지. 자동차가 뭐 100이라는 속력으로 와서 충돌해서 멈춘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은 거야. 어차피 100으로 와서 멈춘 사실은 그대로니까. 근데 시간을 늘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달걀을 방석 위에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덜 아프다고 속에 있는 사람이 안 다친다는 거지. 그래서 범퍼를 찌그러지게 만든다. 범퍼가 안 찌그러지면 와서 띵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탁 바꾸면 멈춰버리는 거야. 그럼 그 시간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힘이 엄청 커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막 다친다는 거지. 이해될까? 그래서 범퍼 같은 경우는 같은 충격량인데 시간을 길게 하는 케이스인 거야.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 니네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착지할 때 무릎을 어떻게 하지? 약간 구부리는 듯하면 이렇게 몸을 약간 이렇게 자세를 잡잖아. 이렇게 이빨 흔들려. 이빨 좀 잡고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거지. 공 같은 거 날라올 때 어떻게 잡아? 공이 막 날라와. 이렇게 탁 잡는 게 아니고 손을 어떻게 하면 잡지? 손을 잘 모르나 이거? 그래서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 손을 약간 싹 빼면서 이렇게 잡아야 돼. 근데 이거 설명할 때 항상 여자애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야구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확 던지면 탁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손을 쭉 뺀다고. 시간을 늘리는 거야. 그럼 손이 덜 아프지. 힘이 줄어드니까. 충격량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그대로야. 근데 얘만 늘리니까 얘가 줄어든다고 반비례. 이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공이 날아올 때 이렇게 잡는 거야. 심지어 마중을 나가. 잡고 빼야 되는데 턱! 턱 잡고 뭐 이런다. 당연한 결과 하지. 포수가 글러브를 왜 껴? 손이 시려웠나 봐요. 손이 시려 글러브가 왔다 갔다 하다. 공을 잡을 때 푹신하니까 방석 효과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손이 덜 아프겠지. 근데 포수는 불쌍하지. 손을 빼면서 잡을 수가 없어. 몸을 거기서 딱 잡아야 되니까. 포수가 뭔지 몰라.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아 진짜야. 내가 매년 수업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포수가 뭐예요? 이런 대부분 여학생이 스포츠를 잘 몰라. 아 근데 아무리 몰라도 포수를 몰라요? 와 꽤 있어. 나도 처음에 되게 놀랐어. 투수가 뭔지 알지? 야수. 야수. 아하. 걸려들었구만. 외야수, 내야수. 아하. 유격수. 삼루수. 사루수. 지금 4루째인데 안 웃은 사람은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야. 됐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조심하라고. 아 야구나 골프는 테니스 뭐 배드민턴 뭐가 됐건 간에 구기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공을 치는 거야 걔네들. 근데 공을 칠 때
뭐 골프채로 치든 뭘로 치든 이렇게 해서 근데 골프는 못 치는데 자꾸 치라고 해 사람들이. 아 귀찮아 죽겠어. 안 친다고. 근데 이게 같이 칠 사람 없으니까 심심한 거야. 골프 좀 배워. 안 배워. 나 안 한다고. 귀찮아. 시간도 없어. 야, 다 핑계야. 배우면 진짜 재밌다. 많이 치세요. 다음 거 골프 배웠어? 안 한다니까. 내가 지금 2년째 기다리고 있어. 그 한 3명한테. 올 때마다 물어봐. 골프 채 샀냐? 진짜 장난하다. 문 앞에 써놔야겠어. 골프 안 침. 골프 선수들이 니네 한 번쯤 봤지?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가 뭔 줄 알지? 아직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이게 어린 양들이 자동차 이름인가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칠 때 공이 여기 밑에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둘러서 이렇게 탕 때린단 말이야. 여기서 채를 멈추나? 아 그래? 아니 멀리 칠 때를 말하는 거야. 여기 골 바로 앞에 툭 치는 거 말고 세게 멀리 보낼 때 이 끝까지 이렇게 휘두르잖아. 이렇게 휘둘러서 막 팔 뒤로 막 이전을 하잖아. 막 발도 막 이렇게 하고 라인이 상당히 오 쩌는데? 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돌리는 줄 알아? 가다 못 멈춘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아 정말 짜증난다. 그렇게 돌려야 되는 거야. 공이 있고 잘 들어. 달걀이랑 다른 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연습을 막 운동을 많이 해서 팔에 있는 근육은 정해져 있어. 내가 줄 수 있는 최대 힘 F가 정해져 있다. 나는 골프공을 최대한 멀리 보내고 싶어. 무슨 말? 골프공의 운동량을 최대한 크게 변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충격량을 많이 주고 싶은 거지. 충격량을 많이 주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있는 힘 F는 운동한 양에 비례하니까 정해져 있다니까. 그럼 방법이 뭐야? 시간을 늘리는 거야. 이 체와 공의 접촉 시간을 늘리면 같은 힘이어도 충격량을 크게 할 수 있지. 그럼 골프공의 운동량의 변화가 커질 거고 멀리 날아갈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주 순간적으로 탕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매우 디테일하게 컴퓨터로 분석을 하면 이건 사실은 공이 찌그러졌다가 날아가는 과정이거든. 골프공도 이렇게 한 반 정도 찌그러진단 말이야. 그럼 그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면 공이 날아가는 쪽으로 계속 쫓아가면서 때리는 게 제일 좋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쭉 끝까지 쭉 밀어서 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스포츠에. 밀어쳐! 라고 한다고. 밀어쳐! 밀어서 치라고. 끝까지 쭉 가는 쪽 밀으라고. 그럼 이제 시간은 0.001초라도 늘려야 1m라도 더 날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배드민턴 선수들도 이렇게 치고 밑에 끝까지 쭉 휘두르잖아. 그렇게 쭉 밀어치려면 끝까지 휘두르는 이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퉁퉁 이렇게 안 치잖아 이렇게. 야구도 퉁퉁 이렇게 안 치잖아.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뭐든지 다 그래. 뭐든지. 다른 예라는 걸 이해했어? 이 달걀과 지금 내 골프를 얘기를 했는데 둘이 다른 예라는 걸 이해했냐? 했어요. 확실해? 네. 썰문조사. 달걀과 골프는 다른 예라는 걸 이해했다 썬. 잘 못했는데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거 좀 쉬운 얘기는 아닌데 하나만 더 해줄게요. 그리고 문제 좀 몇 개 풀겠습니다. 그 군대 뭐 꼭 군대를 안 가도 그냥 영화 많이 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총이 좀 이렇게 짧은 총이 있어요. 무슨 총이라고 하지 이거? 권총이라고 하지. 주머니에 있는 거 껴가지고 탁. 근데 이게 긴 총도 있어 그래? 스나이퍼들이 쓰는 총도 있고 뭐. 꼭 그게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긴 총을 들고 할 때가 있잖아. 장총이라고 하잖아. 권총, 장총. 둘 중에 누가 더 총알을 멀리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거리. 당연히 장총이 되는 거야. 근데 가정이 뭐냐면 권총에 들어가는 총알과 장총에 들어가는 총알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도 장총이 더 총알을 멀리 보낸다. 화약의 양은 똑같은데 장총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총신이라고 하거든요. 총신? 이 길이가 길어. 뭘 의미하는 거야? 화약의 양이 뭐야? 여기서 화약의 양이 뭐야? F. 총신의 길이가 T인 거지. 화약의 폭발력을 오랫동안 받게 하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 권총 짧으니까
청와대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중 나오는 순간 더 이상 화약의 폭발력을 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간다. 그러니까 권총은 멀리 있는 사람 쏘는 용이 아니지. 가까운 데 쏘는 사람 쏠 때. 장총은 좀 멀리 있는 애를 맞출 때. 못하게. 스나이퍼가 쓰는 총은 그러니까 최대한 길지. 걔들은 멀리까지 쏘잖아. 그러니까 멀리 쏘는 총일수록 길어진다. 대포도 그렇고. 대포 알아? 대포. 조선시대 대포 보면 이게 짧아요. 영화에서 보면 알지. 되게 짧아가지고 탕 한번 뒤로 밀리면 그렇게 하잖아. 자국만장군 때문에. 근데 최신 그 대포들은 이게 길어 이게 모가지가 길다. 멀리까지 쏠 수 있지.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포 이런 데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 대포는 사거리가 산 하나는 거뜬히 넘어서 그 다음 산의 중간쯤 떨어지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먼 거야. 여기서 저 불암산을 넘겨서 그 뒤에 있는 아파트를 타격할 수 있다. 되게 먼 거지. 왜냐면 이 포탄이 되게 무겁거든. 이렇게 무거운 걸 그렇게 멀리 쏘려면 엄청난 폭발력이 필요하지. 충격량을 엄청 크게 줘야 돼. 그게 이게 길어져야 된다. 이게 짧으면 거기까지 못 날린다. 이해를 했을까? 과연? 이건 너무 쉽잖아. 쉬는 시간? 아까 딴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쉬기가 난 쉬어도 되는데 니네가 수업을 뭐 수업 알고 알려고 할 거. 호수가 손을 빼고 잡다니 심각한 고수네. 얘들아 60쪽 60쪽에 5, 6, 7번 한번 풀어보세요. 60쪽에 5, 6, 7 60쪽에 5, 6, 7 내가 책을 안 가져왔어. 60쪽에 5, 6, 7 문제가 없어. 연필 있으세요? 그걸로 해?
어렵나? 처음엔 다 그런 거지. 시간이 필요하다 했지. 더하기 빼기를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생각하면 된다. 자, 시간 관계상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풀었으면 아마 어려워서 못 풀고 있는 걸 거예요. 만약에 풀 수 있었으면 지금 끝났을 겁니다. 시간이 간단한 거예요. MA, MB가 있는데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잖아. 그죠? 배운 거 그대로.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 눈동이면 4야. 1초 동안 4만큼 위치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지. 기억나나?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야. 그러니까 얘는 충돌 전에 플러스 4m/s다 이런 뜻이 지금. 충돌 후에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3만에 이만큼 감소했어. 마이너스 3분의 2m/s다. 기울기 구해주는 거야. 기울기가 속도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 앞에서 했던 거지. 그럼 얘는 뭐겠어? 뭐야? 이게 왜 3이지? 뭐야? 1만큼 변하는데 1초 걸렸어. 마이너스 1m/s. B는 충돌 전에 마이너스 1이었던 얘기지. 속도가. 여기는 3초 동안 4가 올라갔네. 플러스 3분의 4m/s.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라고 기울기 구한 거잖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고 앞에서 연습했던 걸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그림인 거야. 이런 식의 그림인 거야 지금. 근데 그림 없이 그래프로 보여준 것 뿐이지.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은 A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그죠? MA 곱하기 4니까 4MA. 이게 충돌 전 A의 운동량. 더하기 B의 운동량인데 B는 질량이 MB고 속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MB 곱하기 1 해서 이게 B의 충돌 전 운동량. 그 두 개를 더할 거야. 왜?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된다고 했잖아. 운동량 보존. 그대로 쓴 거지. 이제 뭘 쓰면 돼? 충돌 후 총 운동량. 운동량의 합을 쓰면 되지. 그래서 같으면 된다. 아까 했던 얘기잖아. 구슬 10개, 20개 그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충돌 후 A는 질량 MA인데 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MA. B의 운동량, 충돌 후 B의 운동량 이거죠. 더하기 질량은 MB인데 속도가 3분의 4야. 이렇게 이게 성립해야 된다 이거죠. 정리하면 MA 대 MB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지금 못 풀었다면 처음엔 잘 못 푸는 건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는 거를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지금 잘 적용을 못한 거고 그걸 적용을 했으면 오늘 배운 운동량 보존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사실 뭘 한 게 딱히 없지. 6번도 마찬가지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지금 힘과 시간 그래프겠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 했어 아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FT니까 충동량이라고 했잖아. 충동량이니까 이게 충동량 I고 충동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지. 근데 B 거래잖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 B의 운동량의 변화겠지. 면적 구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2잖아. 2 뉴턴 세컨만큼 충동량을 받았다. 됐나? 그럼 이 과정에서 B가 이만큼 받았대 충동량을. 그럼 B의 운동량이 이만큼 변했다는 얘기지. 다시 B가 충동량을 이만큼 받았다는 건 운동량이 이만큼 변했다는 뜻이야. 충동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니까. 근데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질량이 2야. 근데 운동량이 이만큼 변하려면 나중 속도가 1m/s가 됐나 보지. 왜 그런지 알아? 질량이 2가 속력이 1 되면 운동량이 2잖아. 질량 곱하기 속도.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운동량이 2가 됐으면 변화량이 2인 거지. 그럼 얘도 얼마큼 변해야 돼? 마이너스 2만큼 변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나왔겠어? 얘의 나중 운동량에서 충돌 전 운동량을 빼면 그게 마이너스 2라는 뜻이잖아. 나중 운동량 어떻게 구하느냐?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잘 모르겠다. 여기서 충돌 전 운동량 질량 1 곱하기 속도 플러스 2니까 되지. 되나? V가 얼마가 나와야 돼? 0 나옵니까? 0?
생각하면 별게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야. 한 내년 여름쯤? 내년 여름쯤에는 그렇게 힘들어할 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충돌 전 운동량의 합. 그게 충돌 후 운동량의 합. 충돌 전 얼마? 두 개. 질량 곱하기 속도 얼마? 플러스 15. 얘는 충돌 전 운동량 얼마? 마이너스 3이잖아. 두 개 더하면 뭐야? 충돌 전 운동량의 합. 그러니까 둘은 더했을 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플러스 1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충돌 후에도 합쳤을 때 플러스 12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충돌 후 운동량은 어떻게 나와요? 이거 질량 3kg짜리, 이거 1kg짜리잖아. 같이 움직인대잖아. 어떤 속력 두 개. 그럼 얘네들 운동량의 합을 어떻게 보여? 3kg 곱하기 속도 V, 이거랑 1kg 곱하기 속도 V, 이거 더한 게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잖아. 그것이 얼마나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잖아. 그럼 V가 나오겠지. 그거 말고도 또 물어보는 게 보기에 있어요. 아니 이거 그거야. 이제 변화량이야. 나중 것이 전부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속도가 나오면 이 속도가 얼마야 얘들아? 이 속도 V가 3이야? 이게 3이래. 3m/s래 구해보니까. 그럼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볼까? A가 나중에 3 곱하기 3이니까 나중에 플러스 9가 됐어. 빼기. 충돌 전에 A는 얼마? 3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지. 해보니까 얼마 나왔어?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B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구할 것도 없는 거잖아. 플러스 6이지. 그죠? 둘이 같아야 된다니까? 3개 잃었으면 내가 3개 따는 거야. 자, 어떻게? 아까까지 별로 이해 안 되는 거 없었는데 문제 푸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지. 물리가 원래 그래. 분명히 괜찮았거든. 맨정신이었거든. 근데 끝날 때가 되면 가슴이 답답해져. 그거를 이제 자꾸 겪어보면 이게 좀 완화가 됩니다. 무대 공포 중이랑 비슷한 건데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됩니다. 조상 중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있습니까? 저한테 DNA 중에 뉴턴 DNA가 있다. 이렇지 않는 한 절대 한 번에 안 돼.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에휴,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지겨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애들이 자기는 뭐 못하는 것 같다는 거 이상한 소리 해. 그러다가 안 해 이제.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될 때 와 갑자기. 제가 어리석었어요. 너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봐야죠. 안 나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날 믿고 계속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숙제 검사도 안 하지. 못 풀었다고 혼내게 하냐? 뭐 하냐? 그냥 들으려는 거야. 처음이니까. 나중에 혼내나보죠? 아니 나중에 다 혼내. 한 4번 이걸 4바퀴를 돌렸을 때는 조금 그렇지. 근데 3바퀴 돌릴 때까지는 숙제 검사 계속 안 합니다. 해봤자 의미가 없어. 숙제를 안 한 게 아니야. 못 한 거지. 근데 그거야지.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테스트. 친구를 섭외 중이라고?